오늘은 문명과 질병 그리고 독 이런 약간 심각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나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150년 동안에 인류는 수백만 가지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전에는 인류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물질들입니다. 비료, 살충제, 화장품, 약, 플라스틱, 그리고 그릇, 포장지, 색소, 조미료 등등 우리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산업 화학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화학 합성물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확실히 하고 있고 또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여러 조치도 취해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그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화학 합성물 중에 5%도 안 되는 극소수의 화학물질에 관해서만 검사를 하거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지 나머지 95% 그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완전 깜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금속 그리고 인공화학 합성물을 우리가 매일 하루에 티스푼 2개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더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일생에 약 200kg에서 300kg 정도의 중금속과 이런 화학 합성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중독으로 멸망하는 문명권은 이번 산업사회 이 문명권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도 납중독, 수은중독으로 멸망했다는 것이 거진 학자들 간의 정설이고 또 잉카 문명도 어떠한 모종의 화학물질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설이 요사이 크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중금속 그리고 이러한 유독한 화학 합성물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은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암, 치매 여러 개가 있죠. 자폐. 그러나 오늘은 알러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자연요법으로 알러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 똑같은 자연요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0가지 질병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자연요법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중금속 그리고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여러 질병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알레르기는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꽃가루 알러지, 고양이 알러지, 진드기 알러지, 설탕 알러지, 화학물질 알러지, 심지어는 생선 알러지, 끝도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알러지의 원인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알러지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런 랜돌프 박사의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분이 권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분의 의견으로는 사람 몸에는 이 공업화의 부산물인 화학합성물, 중금속 등이 일정 수준까지는 축적이 되어도 몸이 그럭저럭 정상적으로 지탱한다는 것이죠. 그 일정 수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축적된 화학합성물과 중금속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면역 기능도 지나치게 과민하게 면역 기능이 작동되어서 큰일이 벌어진 듯이 별별 증세가 다 일어나고 그것이 알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일정 수준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 수준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독작용, 즉 디톡스를 통해서 그 일정 수준 이하로 중금속과 이러한 화학 합성물의 축적량을 떨어뜨려주면은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제가 주위에서도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의 그 검증을 통해서 살펴본 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러지가 있으면 흔히 알러지약을 먹습니다. 대부분 항히스타민제인데 면역 반응이 이제 너무 예민하게 작동되지 않도록, 즉 면역 반응을 잠재우는 약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금속과 화학 합성물 때문에 면역 반응은 이미 큰 혼동이 있는데 이렇게 면역 반응을 잠재우는 그런 인공적인 또 하나의 화학 물질을 몸속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면역 체계 자체가 완전히 혼동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암, 또 기타 질병에 우리 인체가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늘 졸리죠? 면역 반응만 잠재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늘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운전을 하거나 그럴 적에 또 어떤 중요한 사물을 볼 적에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굉장히 안 좋죠. 신장에도 굉장히 안 좋죠. 제 친구 중에도 이 꽃가루가 많은 동네에 유학을 가서 이 약을 계속 먹었더니 간을 버리고 신장을 버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금속 그리고 이런 산업 화학물질, 합성 화학물질들은 우리 몸이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신진대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가 모릅니다. 아직 사람 몸의 진화 속도가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매일 당면하는 그런 새로운 화학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몸이 아직까지 그 진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금속이나 화학 합성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일단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처리하는 이제 그 방법 저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장하는 장소가 지방 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의 그 유방 그리고 사람 몸속에 지방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뇌죠. 유방, 뇌 이렇게 지방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기 속으로 중금속과 이런 화학 합성물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금속과 이러한 화학 합성물들의 부작용, 그 독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유방암 그리고 뇌 관련 질병들입니다. 비만한 경우 그리고 영양이 불균형한 경우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 특히 대사질환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중금속과 이런 화학 합성물의 폐해가 훨씬 더 심합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한 랜돌프 박사님 이론에 의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험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효과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좋은 야채, 그 중금속 디톡스에 좋은 야채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저희가 웹사이트에 계속 올려두고 그리고 저희 알파 독수리 모임 오시면 그 리더님들이 알려 드릴 겁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케일, 브로콜리 이런 야채들 그리고 흔히들 보면은 그 중금속 디톡스하는 주스 요법 거기에 나온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 다 정확합니다. 잠깐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야채를 조금 드시면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야채를 글쎄요 한 2주먹 하루에 한 2주먹 정도에 해당하는 이건 큰 대접에 수북히 쌓은 양 정도가 되겠죠. 그 2주먹 정도 되는 양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야채가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중금속을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밀어내냐면은 그 야채 속에 있는 성분들이 일단
중금속과 먼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중금속과 붙어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면서 그 화학 물질들은 이제 몸이 밖으로 배출할 줄 아는 그런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드시면, 그런 야채들의 양을 많이 드시면은 그런 중금속과 우리 몸이 처리할 줄 몰라서 지방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화학 합성물들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효소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작용을 효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인이 효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야채들의 양을 많이 먹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효소의 양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몸속에 있는 효소의 양,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제가 아마씨유를 꼭 권합니다. 아마씨유는 하루에 한 2숟갈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유방 속에 지방이 많이 모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속에 중금속이 많이 축적이 돼서 유방암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씨유를 드시면은 그 오래된 지방이 순환이 돼서 새 지방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오래된 지방 속에 축적되어 있던 중금속도 같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아마씨유를 드시기 제가 늘 권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 중에 아마씨유를 드시면은 50% 정도가 아무런 다른 항암이나 이런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치료 없이 치료가 된다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아마씨유를 적극 권하는 학자도 꽤 됩니다. 아마씨유가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꼭 아마씨유를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야채들을 줄 속에 넣고 주스로 만들어서 쭉 들이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 입속에 이런 야채들을 넣고 오래 씹는 동안 그 야채들이 사람 몸에 딱 맞는 그런 명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학에서는 탁치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이 플래처 박사라는 분이 입에 넣고 32번을 씹어라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70세가 넘어서 올림픽 대표팀하고 올림픽 육상 대표팀하고 시합을 해서 이긴 분입니다. 유명한 사건인데, 오래 넣고 이런 야채를 오래 넣고 씹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야채 속에 있던, 야채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독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야채가 여러 섞여서 입에서 오래 씹는 동안에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그러한 효소, 그리고 다른 효소들과 이렇게 섞이고 온도와 씹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몸에 좋은 그런 묘한 정말 만병통치의 그런 명약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야채를 이렇게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는 것 같으면 해보시면은요, 맛이 묘하게 변하는, 한 2번 정도 변하는 그런 걸 경험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몸에 좋은 명약이로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황반변성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불치해병 환자에게 이 요법을 권해서 저희가 큰 효과를 본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거는 많은 의사분들이 그건 효과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효과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다 검증했습니다. 의사분들은 이렇게 그거 효과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권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과학적으로. 사우나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특히 원적외선 사우나. 원적외선 사우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땀 속에 보면 중금속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운동하면서 땀을 내고, 또 원적외선 사우나를 하면서 땀을 내고 하면서 그 땀으로 굉장히 많은 중금속이 이제 배출되는데, 그게 대변 소변이나 다른 방법으로 배출이 안 되는 것이 땀으로 배출되는 그런 중금속들이 있습니다. 또 목욕하실 적에 물에 이제 비타민 C, 앱손 소금,
앱슨 소금이라고 팝니다. 아주 쌉니다. 그리고 진흙력, 벤토나이트 진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토방 그런 데서 생활하면 암이 낫다. 그런 체험談많이 들으셨죠? 제 친구가 황토방 설비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낫습니다. 황토방이 황토에서 중금속을 이렇게 빼는 그런 성분이 그런 속에 생활을 하면은 몸속에서 중금속이 빠지는 모양입니다. 이거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욕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보령 진흙 축제 이런 얘기 저 들었는데 진흙욕 중금속 디톡스한테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과학적이다 막 욕을 많이 하는데 발바닥에 이렇게 패치 붙여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검해지는 그거 효과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제 친구인데 이분은 패치 이거 가지고 자폐 특히 중금속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폐 아동들 많이 고칩니다. 이거 깔보지 마시고 이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제품으로는 이제 비만과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을 위한 그런 제품들은 따로 있는데 특히 디톡스, 중금속 디톡스를 위한 그런 제품으로는 카타로스라는 제품이 이제 작년에 출시되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MBT 그것을 상당히 진하게 이렇게 드시면은 중금속이 배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나 알파 독수리 모임에 오시면은 리더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변비가 있으면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디톡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변비를 없애는 그것을 디톡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저희가 중금속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디톡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 변비를 없애는 것을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계절별 디톡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변비를 없애는 저도 한 1년에 한 2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절별 디톡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알파 독수리 모임에 오시면은 무료 샘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알파 독수리 모임은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문 지식을 익히시고 저희가 자격증을 수여합니다.